네, 태아의 성간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태아의 성간별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그래요. 지금은 제 주위에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누구 뭐 낳고 싶냐? 누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뭐 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열에 여덟 아홉은 다 딸이라고 그래요. 여성사회 부럽습니다. 그래서 남아 선호사상 예전에 있었던 말이죠. 남아를 선호한다. 안 그래요. 지금은 남녀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딸을 낳고 둘째를 아들 낳으면 200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100점. 그 다음에 딸을 낳아도 뭐 몇 점이 있어요. 근데 뭐 아들 낳으면 빵점이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그 다음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럼 이제 셋째 시도하기가 이제 부담되는 거죠. 반대로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 또 딸 낳았어. 그래도 셋째 시도하는데 부담이 안 돼요. 아들 낳아도 되고 딸 낳아도 되니까. 근데 아들을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부가 첫째하고 둘째를 아들을 낳는데 이제 셋째를 이제 또 이제 낳기로 했나 봐요. 이번에는 그래도 딸 나오길. 누가 낳을게요? 쌍둥이 아들이 나온다는. 이제 뭐 이게 성별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변천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 쪽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좀 여학생들이 많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들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사회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태아 검사를 했는데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불법으로 이제 낙태 수술을 했다는 얘기죠. 사고도 많았었어요. 낙태 수술하고 딱 봤는데 아들이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게 되면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허용 한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낙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낙태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합법화하자라는 것도 지금 통과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쪼이게 되면은 이제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생명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EBS 같이 제가 얘기하나요? 자, 지금은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이제 뭐 없어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아의 성간별 행위 등의 금지에 관련된 조항은 아마도 조만간 없어질 법이긴 해요. 조만간 없어질 법이긴 한데 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살짝 바꾼 게 뭐냐면은 국회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성간별을 목적으로 진찰하거나 도와주거나 검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연히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그 출산 준비를 해야 돼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사이의 아기는 뭡니다. 도장 꽝 찍으면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이라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면허 뭐 정지당하고 그래요. 예전에 취소까지 당했었습니다. 정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래요. 아이 뭐 잘 모르겠네요. 그냥 빨간색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씨름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여자 씨름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뭐 다 바보도 아니잖아요. 그냥 딱 초음파 같이 보면요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게 통과가 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본능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할 뿐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허용을 좀 해달라. 그래서 32주 기준은 뭐냐면요. 32주 이전까지는 담당 주치의가 알게 돼도 알려줘서는 안 되는데 의료인들이 32주 이후에는 알려줘도 된다. 32주라고 하게 되면 약 8개월쯤 되는 거잖아요. 그때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쯤이면 되지 않느냐. 출산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은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태아의 성간별에서 이제 밝혔다면 지금 벌칙은 2년에 2천, 그 다음에 면허 정지까지 하겠는데 거의 뭐 없어져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할게요. 기록 연락.
기록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 기록부를 누구한테 함부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의료진들은 의학용으로 막 이렇게 써놓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알고 의사소통용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진료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기록 열람? 환자 자기 자신이 자기 거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거 있어요, 없어요? OX 퀴즈 이거 내면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없어요. 담당 주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원칙은. 왜냐면은 내 자신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우연히 알게 되면, 기록지를 보고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치가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돼요라고 이제 막 하면 안 되겠죠. 뭐뭐 되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미룬다든지 보여주지 않는 쪽으로 좀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심각한 상태라면. 만약에 이제 환자가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두 번째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하고 환자하고는 영촌. 배우자가 볼 수 없다면 누구일까요? 환자의 직계 존비속. 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비속은 자녀, 손자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방점을 찍은 것은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존속과 비속 다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영촌, 일촌, 형제자매 이촌이죠. 그 다음에 지정하는 대리. 대리는 뭐 어떤 촌수의 관계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써놨냐면은 예전에는 법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가 지금은 뭐 제3자가 보자고 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이래저래 저래해서 이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보험 청구를 받았는데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와 주치의 동의에 의해서는 돼요. 대리인이 뭐 보험회사일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여기 형제자매를 더 뛰어넘는 다른 사촌이라든지 뭐 친척, 인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3촌 이상의. 그 다음에 환자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환자가 심신 상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태거나 지금 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차수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문제를 심각하게 내는 경우 없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이쯤 오면 이거는 기록 열람인 거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제 김두구 얘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김두구 모르실 거예요. 김두구 선수 무슨 선수일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김두구 선수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선수는 아니었죠. 무슨 선수냐면 권투 선수. 지금은 뭐 권투 체육관은 뭐 다이어트 복싱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가겠지. 옛날에는 뭐 헝그리 정신 막 그래서 좀 슬펐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수익을 얻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수익형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부터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좀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그 김두구 선수가 선수가 아니었죠. 엄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별을 한 건지 이혼을 한 건지 아들내미 하나를 엄마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너무나 까마득했었으니까 막 70년대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60, 70년대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그냥 그 김두구 선수를 아들내미를 어떻게 좀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가진 않지만 어떻게 재혼을 했나 봐요. 조금 있는 아저씨하고. 그래서 그 있는 아저씨의 전처 소생이 또 있었겠죠. 아들내미 둘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김두구하고는 이제 어떤 그냥 혈연이 아닌 형제가 된 거죠. 한 2-3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있는 집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이제 듣고 하나 잘 하겠다고 엄마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제 애들끼리 있으니까 이제 좀 괴롭혔나 봐요. 야, 일로 와봐. 너 몇 살이야? 너 저쪽 애기들하고 애기 하나 있지 보이지? 걔하고 이게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고 알았어? 딱 보냈나 봐요. 싸우려고 딱 봤는데 자기보다 이제 큰 거야. 나이가 1살만 차이가 나도 많이 크잖아요. 어린이들은. 그 싸움 걸다가 거기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너 왜 두들겨 맞고 와?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이제 득구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그럼 언제까지 그걸 간섭하게 됐어요. 다시 또 이혼을 해버렸네. 그래서 혼자 고생해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김득구 선수가 한 20대 중반쯤인가 초중반쯤 이제 권투에 입문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하고 잘 살라고. 금전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보통 선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10대 후반부터는 좀 입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대 후반이라고 약간 거짓말했다는 말도 있어요. 20대 초중반 돼갖고 좀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투 입문했는데 어떻게 악으로 막 깡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해서 좀 잘 승리를 했나 봐요. 갖고 막 1차전, 2차전 가다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까지 갔어요. 대단한 거죠. 아시아 챔피언까지 갔는데 이제 마지막 타이틀전이 뭐냐면 세계 타이틀전. 미국의 서양의 대표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레인 맨시니, 그 다음에 동양의 대표 선수 김득구였고 전 세계가 이제 보는 거예요. 중계를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 방송 뭐 CNN 나오고 옛날에는 뭐 흑백 텔레비가 있었는데 갖고 이제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어웨이 경기였어요. 지금의 라스베가스,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옛날에는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없어서 응원단도 없었고 감독, 코치, 김득구 선수 이렇게밖에 못 갔나 봐요. 그다음 물품 지원도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나머지는 뭐 감독님이 사비로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갔어요. 뭐 그런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동양 사람들 더 무시했던 시대라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뭐 홍코나 뭐 이렇게 누구누구 레인 맨시니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막 다다닥다닥 막 문명 쳐주고 그다음에 동양 챔피언 아시아 또 김득구 그러니까 우 그래서 뭐 혼자 막 이러고 나오고 이게 환호성을 받고 안 받고에도 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불쌍한 모습으로 갔는데 또 지지 않겠다는 그 눈빛으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득구 선수 감독님이 따로 불렀어요. 그 전에 일단 권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수건을 던지지 마. 링에다가 수건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김득구의 아빠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무조건 수건 던지지 마. 그러면 경기 종료하고 항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김득구 선수가 했어요. 던지지 마라. 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엄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경기하고 은퇴하겠다. 그래서 수건 던지지 마세요. 수건 던지면 내가 감독님 때려버릴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갖고 그래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라 하지 마라. 그냥 뭐 항복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15라운드까지 있었어요. 15라운드. 여러분들 1라운드에 그때 당시 3분이었거든요. 대충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축구받고 싸워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있었죠. 얼마나 싸울 것 같아요? 다다다닥 싸우면 재봤어요. 한 3초 못 넘겨요. 다다다닥 싸우다가 친구들이 말리면은 하다가 다시 다다다닥 한 1, 2초, 2, 3초, 3, 4초? 그러면 금방 지치죠? 오래 못 싸워요. 근데 이거 3분 동안 링 위에 서 있다는 거는 두 선수 다 지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즐거울는지 모르겠지만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15라운드 가니까 둘 다 막 피멍이 터지고 막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날 정도로 갖고 이제 그 코너 링에서 쉬는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막 물도 뿌려주고 막 얼음 찜질도 하고 갖고 야 포기해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피 질질질질 흘리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카메라가 몇 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생중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수 한 명당 한 10대씩 붙어요. 카메라가 각도가 이제 360도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탁탁탁 찍어주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두세 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 경기하듯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먹으로 뭐 이렇게 뭐 레프트 훅 뭐 그런 자세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옛날에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좀 깨끗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갖고 승자만 레인 맨시니만 이렇게 찍고 쓰러진 선수는 별로 카메라가 많이 비추질 못했어요. 이기면 끝났다 이거죠. 나중에 봤는데 이게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이렇게 돼버려갖고 응급실로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실려갔는데 미국 주치가 의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심각하다 가지고 봤더니 이게 뇌사 판정을 받았네요. 뇌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2주를 못 넘긴다네요. 2주를 못 넘긴다는 얘기는 2주쯤 되게 되면 죽는 순간 뇌 장기가 다 썩어 들어가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대로 죽는 것이냐 살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장기라도 지금 떼갖고 누굴 살려주느냐 이렇게 관건이 나온대요. 좀 너무 잔인한 결정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김두구 선수 쓰러졌다고 뭐 동양에서는 뭐 아쉬워하고 있는데 뭐 서양에서는 만세 부르고 있는 와중에 뒤에 이제 응급실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미국에서 전화를 한국에다 한 거예요. 김두구 어머니한테 홀어머니한테 이렇게 됐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미안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장기 다 떼어나가는데 허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그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갖고 와서 허락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허락하기 위해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 마무리하려고 가는 거죠. 상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 죽고 이제 막 선수 가족들 다 뭐 식구들 뭐 아는 사람들 뭐 지인들 다 손후배들 울고 날고 막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값이 좀 높은 사람한테는 이제 보험을 좀 들어놓은 게 있어요. 보험. 뭐 민간 보험이었겠죠.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보험 형식으로 액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의 한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런 금품이 좀 걸려 있었나 봐요. 보험 상품이. 근데 이제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김두구가 죽었으면 그거는 수령자는 어머니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두구 선수가 결혼을 앞둔 상태였어요, 사실. 그리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김두구 선수의 예비 부인께서 임신한 상태였어요. 재판이 붙었네. 김두구 어머니하고 며느리 들선하고 재판이 붙었고 그 돈 내 거다 서로. 참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재판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잉태설이 이겼어요. 이게 순서가 뭐냐면은 환자, 그 다음 배우자잖아요. 금품 수령은 자녀, 그 다음에 부모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순서가. 요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금품 순서는 그 당사자 다음에 배우자예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부모는 이제 3순위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굶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권투하다 죽어버리고 돈도 다 뺏기고 그 나이에 그래갖고 2개월 뒤에 자살해버렸어요. 농약을 마시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선수들에서 이제 감독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심판 있잖아요. 자기가 제때 말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말리지 못해서 김두구 선수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심판도 이 경기가 끝나고 얼마 후에 자살했었어요. 지금 사람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충격으로 내가 왜 그때 말리지?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두구 선수 어머니도 자살했죠. 레인 맨시니는 글러브를 벗어버렸어요. 내가 운동할 여기까지 왔지 내가 누군가를 죽였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세계 CNN 뉴스에는 보도되는 거예요. 김두구.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바뀌었어요. 15라운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10% 12라운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뭐 인간이 죽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라운드가 3분이 아니라 2분인가 1분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터 타임 쉬는 시간을 그때는 뭐 30초 얼마 안 줬는데 1분인가 늘리고 이건 어쨌든 줄이고 이건 늘리고 막 그랬어. 쉬는 시간은 늘리고 경기 시간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뒤로 무슨 요섭 선수 뭐 있어요. 최요섭 선수인가 또 죽고 막 그래서 내사도 죽고 했는데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이 경기도 많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두구 선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그 리잉 그 규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금품에 대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봤어요. 레인 맨시니 선수도 이제 그렇게 해서 글러브를 벗어버리고 직업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기 임신한 이 여자는 그 큰 금액을 갖고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추적을 해봤어요. 뉴스가 아니라 어디 보도에서 추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죽고 이 여자는 어디선가 홀로 김두구 선수의 아들을 낳았대요. 낳았는데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꾸준히 혼자서 키웠는데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됐던 치과 대학을 간 거죠. 83년생이니까 84년생이겠네요. 83년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김두구 선수가 죽었으니까 84년생 아기가 태어나서 치의대를 갔고 지금은 치과 의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또 사건이 또 터졌어요.
이런 보도가 되면서 레인 맨시니하고 김두구 선수의 아들이하고 재회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갖고 서로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러면서 레인 맨시니 선수가 김두구 선수의 아들의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얘기했대요. 너희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다. 그런데 그게 됐다. 나 평생 동안 이 마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근데 아들이니까 너를 만나서 반갑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레미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면서요. 저 용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호르몬이 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뒤로 이제 뭐 김두구 아들 선수 다 크고 독립했으니까 이제 어머님은 재혼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안 중요하고 근데 이쯤 얘기하면은 다들 막 감동하고 이러는데 뭐 그 여자는 나중에 그놈 갖고 뭐 어떻게 됐네 애기는 어떻게 됐네 막 이상한 얘기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 순서를 제가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저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5분 쉬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